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내년 세법의 개정안 포함을 목표로 암호화폐 과세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업비트 유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선전과 수저우에서 시범 운영할 전망입니다. 다수 국영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나이키가 블록체인 운동화를 특허 출원합니다. 한정 상품 관리와 수집가 지원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은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역시나 세금.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한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런 세금 관련된 이슈가 거의 매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평가라든가 또 뭐 특근법이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개인들에 대한 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업비트 이슈도 저는 조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업비트에서 약 600억 원이 해킹이 당한 이래로 업비트 측에서 공지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출금된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들이 협력해서 안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제 중국의 대형 거래소들이죠. 바이낸스랑 OKX에서 또 이제 반응을 해줬거든요. 우리는 안 받겠다. 근데 이제 업비트 유출 코인이 벌써 2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좋은 선례가 될지 아니면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2017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쪽 암호화폐가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많이 떴을 때는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뭐 내년에 세금을 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초점을 갖고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암호화폐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내가 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우선 중국 내에서 시작하지만은 이 중국 내에서 시작하는 결국엔 결과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파급 효과가 나갈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정윤성 이사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세금 이슈가 가장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좀 불이 붙어서 이것을 조금 이제 가라앉는 시점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좋은데 워낙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좀 쌓여 있는 구간에서 또 세금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 좀 타이밍상은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론이 돼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각 국가 간들에서도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런 뭐 세금 이슈라든지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이제 제도권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가 이제 선전하고 이제 수저우서 우선 시범 운영을 지금 하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4대 국유 상업은행인 뭐 공상은행이나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차이나텔레콤 같은 이제 통신사들과 함께 이제 운영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제 은행들까지 이제 합세를 하기 때문에 리브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미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청문회에서도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주도의 어떤 먼저 어떤 그림으로 지금 그려갈 것인지 또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셨고요. 세 번째 이슈도 주목을 하고 계셨네요. 그럼 오늘 세 분께서 주목하신 한 가지 이슈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회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후 암호화폐 과세 추진, 제도권 유입 의지 보이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무엇이었는지 정윤성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세금을 매기는지 안 매기는지가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에 대한 부분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쥐어주면서 그것을 이제 주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그 뒷단에서는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과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지금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한 가지의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제 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 자산으로 이제 과세 근거를 지금 마련 중이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매년 7월 다음 해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2020년도에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가 과세에 포함이 되진 않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세가 이제 포함이 될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 대상을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파생상품으로 이제 열거를 했는데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과세를 하려면 열거주의에 맞춰서 이제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이제 제4조에 따르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에 대한 부분 이것이 과연 부가가치로도 포함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 이것을 부가가치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세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발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해외 법인이든지 이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내법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이것을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됐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해 볼 문제가 산적하다. 논란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논란의 여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사실 과거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김기성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몇 주간의 흐름을 쭉 훑어보면 일단은 세금 또는 특근법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한 2달 전쯤에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무형 자산으로서 이제 그 기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곳에 세금을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몇 달 전에 나왔었다가 한 2주 전쯤이니까 이제 특근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라인을 지정해주고 있고요. 드디어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과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를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 이렇게 각각에 맞춰서 법령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으로 법령을 세우고 더욱더 무언가 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정말로 이제는 인정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진짜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언제나 부정적인 이슈였고 뭐 가격도 하락이 심했었고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비트코인 또 3,000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이제는 양지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들게끔 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지로 나오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승훈 대표님 어떤 점 우려되실까요? 우선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틀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잡힌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명확하게 좀 해나가겠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좋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논제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양도소득세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거 기타 소득세로 볼 건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국외 대부분은 지금 양도소득세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기타 소득세로 이걸 진행하게 되면은 우선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매우 가라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양도소득세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취득할 때 취득에 대한 기준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가를 정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P2P 거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취득 시기와 취득 시점에 따라서 기준가를 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꼭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마켓에 원화로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암호화폐로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 또 그러면 내가 지금 제출하는 암호화폐 가격과 내가 받아들이는 암호화폐 가격이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입장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자, 개인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기타 소득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ICO를 하거나 만약에 이 암호화폐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10%에 대한 소득세 그 기타 소득을 제시하면 되는데 만약 이거 양도소득세로 처리한다. 그러면 과연 회사와 개인이 이 암호화폐, 새로 만들어낸 암호화폐와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가 서로 거래가 됐을 때 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끔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정윤성 이사님? 네, 우선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것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봐야 될지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양도소득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그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소득세로 봤었을 때는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국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차익에 대한 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것이 이제 채굴 방식으로 해갖고 이것이 뭐 비트코인이 들어왔었을 때는 매수가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전력 비용 이걸로 뭐 비용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서는 요즘 뭐 디파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맡겨줬었을 때 맡기면 이제 이자를 주고 아니면 빌리면 이제 이자를 내는 방식에 대한 부분 또 파생적으로 뭐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부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이 이제 기준가가 발행가인지 아니면 상장가인지 이런 부분 또 거래소들마다 어떤 가격의 차이가 똑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많게는 이제 몇 프로에서 정말 예전에 뭐 김치 프리미엄일 때는 10%에서 20% 이상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일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갑게 좀 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거래소를 계속 이탈하는 그런 이제 국내 암호화폐 홀더들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국내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해외 거래소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의미는 불가할 거면 제대로 이제 걷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차익이란 부분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갭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남은 과제들도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기성 매니저님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부분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기재부 쪽이 이제 사실 이제 내년 7월이 됐을 때 이제 이것이 뭔가 정비가 돼서 적용이 그 다음 해에 되는 것인데 내년 7월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런 느낌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과제로 준비하는 건데 금융소득 통합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나라도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 포트폴리오의 이익과 손해를 통틀어서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일단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그 거래소별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은 각 개인이 거래소 하나만 이용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는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 네.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박수호 대표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국내 ICO가 금지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낸 암호화폐,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한 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건가에 대한 정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럴 때 결국에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구매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자가 될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 발행한 암호화폐와 기존의 거래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들어왔을 때 이 양도세로 한다면 기준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개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새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내는 암호화폐는 기준가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ICO,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을 암호화폐 시킬 때 최초의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지금도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초반에 설정했던 거와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에 대해서 정보를 기재해야 되는 건지, 그 정보를 정부나 아니면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면은 아마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윤성 이사님 내려주시죠. 네. 한번 날아간 새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새가 많이 날아간 것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 국내에서 많이 떠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제도권 내에서 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제도권 내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반대보다는 환영을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 산업을 장려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전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금을 이제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많은 퍼드 유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는 크게 이 산업을 장려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자와 국가도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도 많이 할 수 있게 활성화 정책을 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